2025년 4월 4일, 한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딱 2년 10개월 25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3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았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논란들에 대하여 정리해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측근을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야당 인사 수사에만 집중하며 정치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대통령실, 여당이 삼각현대를 이루며 국정 운영보다 정적 제고에 몰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서도 잦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은 비속어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독도 문제와 강제동원 해법 등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묵인, 중러 외교 관계의 소외 등도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이란 관련 실언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UAE와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제3국과의 갈등을 일으킨 것은 외교 메시지 관리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보안율의 3전고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은 일관성과 실행력이 부족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한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이 늦었고 피해자 구제 역시 반복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청년층의 연끌 대출, 자영업자 폐업률 상승, 실질 임금 감소 등에도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2023년 실제 국세 수입은 정부 예산치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부족한 344조 1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400조 5천억 원으로 잡았던 세입 목표 대비 14%나 덜 거친 것으로 액수로도 비율로도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였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힌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3년 초불거진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노동계와 청년층의 가능한 반발을 불러왔고 정책 철회 과정에서 국정 메시지의 혼선과 민심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정부의 중심 메시지는 민생보다 안보, 사법, 대북 문제에 치우쳐 있었고 경제 정책은 부처별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모든 민생 고통의 원인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었고 글로벌 인플레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유능한 정치인이 왔어도 넘기 어려운 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이준석 전 대표 축출 이후 친윤, 일명 윤핵관과 비윤관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또한 2023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용과 비윤계 인사들의 탈당 움직임은 여당의 내부 단결력을 약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측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은 세대와 계파 간 심각한 균열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당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당이 독립적인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김기현 후보가 2023년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2023년 말 국민의힘 공천 준비 과정에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대거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준석, 유승민계는 새로운 정당 개혁신당을 창당해 독자 노선을 겪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총선 차폐로 이어지며 정당성과 조직력 모두 흔들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총선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간의 긴장 관계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장관은 독자적 정치 행보를 시작하며 친윤 진영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최측근조차 정권 내 독립 노선을 모색할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가 균열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 개입으로 권력 투쟁과 내홍이 벌어졌고 이는 국정 난맥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출범 초기부터 잦은 낙마와 사적 채용 논란으로 국정의 신뢰도를 흔들었습니다. 앞서 장관급 인사들이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의 문제로 임명 직전 낙마하거나 사퇴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도 지인, 캠프 출신,
특정 조직 인맥이 대거 포진됐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각 행정부의 고유 재량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능력 출중하고 행적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인맥 등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명된 인사 다수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정부 철학과 충돌한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능력보다 관계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비판 언론에 대한 출입 제한 등의 조처를 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국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주요 입법과 정책 추진이 반복적으로 충돌과 정체를 빚었습니다.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보다 폐쇄적이고 선택적인 메시지만 반복되면서 정권의 고립감이 점차 심화하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초기 대응과 이후 정부의 책임 회피 논란은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적 해석이 우선시되며 국민과의 정서적 괴리감이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는 명백히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었으나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국민 정서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은 의혹만으로도 국민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은 제기된 지 오래였지만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거나 침묵한 점은 신뢰를 더욱 훼손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심각한 혼선을 보였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수도권 영공에 침투했지만 우리 군은 탐지 및 격추에 모두 실패하며 안보 공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같은 해인 2022년 10월 미사일 5발 강릉 낙탄 사고도 정보를 통제하여 사건을 함구하는 등 7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실제 전쟁이 발발한 줄 아는 등 불안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3년 여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최명호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7월 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국방부가 개입하여 경찰을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박정훈 대령은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게 넘기려 했다는 이유로 8월 초 보직 해임되었고 군 검사에 의해 항명 및 상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현직 장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군수 내부가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강경 안보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실제 상황에선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졌고 안보를 지지한 지지층들의 대거 일탈로 이후 군 지휘 체계와 잠시막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속에서 계엄령 선포를 한 것이 헌정질서 위반의 핵심 사례 중 하나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력을 이용한 전국 통제 시도는 민주적 통치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했으며 헌법상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가장 중대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 운영은 정치, 외교, 민생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논란과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번 탄핵은 한 개인의 퇴장을 넘어 우리 정치와 헌정 질서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되묻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 3년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비판은 끝났지만 평가와 성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함께 나누며 기록의 균형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